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의 해설 서종혁의 법대로 6월 15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저희들이 더워서 반팔 차림으로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여름, 이제 여름이 끝나면 8월 말, 9월 초 이 정도 되면은 이재명에게 뭔가 큰 위기가 닥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이재명이 어제도 그 선거법 위반 그 공판 가면서 기자들에게 이 무슨 뭐 사건 조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그 기자들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 뭐 이렇게까지 막 하는 거 보고 저는 막 화도 났지만 아 벼랑 끝에 섰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자 여름 끝나면은 뭔가 나오죠.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지금 이제 그 비슷한 게 두 개가 나올 것 같아요. 1심 판결. 예. 예. 일단 이제 공직선거법이요. 예. 어제 했잖아요. 한 거. 예. 여기 이제 그 마지막 정인신문이 28일이다. 6월. 6월 28일 다 돼가네요. 마지막 정인신문이. 마지막 정인신문 한 2주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인신문이 끝나면요. 예. 서류 조사합니다. 서류 조사. 예. 서류 증거. 예. 서정. 서류 증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그 정인부터 쫙 부르고. 예, 이제 6월 마지막에 28일. 이제 그 서류로 증거들. 예, 서증. 뭐 예, 하고. 요거는 이제 뭐 서류는 다 복사해 보니까 예. 한 번이면 끝나요. 예. 한 번이면. 예.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예. 검사가 이제 구형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피고인이 최후 변론 진술 예. 요라고 나서 이제 선고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6월 28일 날 마지막 정인신문 끝나고 그다음에 7월 12일 날 예. 서류 조사 7월 12일 이제 서정을 하고. 서정 조사하고 예. 그다음에 이거 한 개월 더 하면 이제 구형하고 예. 최종 변론하면 그게 8월 달쯤 될 것 같아요. 구형 최종 변론. 예, 8월. 예. 예. 그러면 이제 선고는 한 달쯤 뒤거든요. 예, 한 달 뒤. 그래서 이제 그 9월 달에 예. 드디어 이제 공직선거법이 나온다. 야, 이게 딱 2년이에요. 1심이. 2022년 9월에 했거든요. 야, 정말 지긋지긋하네. 즐기네, 정말. 그러니까 딱 2년에 뭐 9월 달쯤에 판사가 2년 안 넘게 하려고 그때 아하. 한성진 부장이거든요. 예, 우리법 연구에. 도중에 하다가 그 선거법 하던 강규태가 판사가 나가고. 그만둬 버렸죠, 그냥. 강규태. 예, 그만두고 사퇴하고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성진. 예. 그래서 이제 그 9월 정도 선고되고 예.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게 위정교사 있잖아요. 예. 위정교사는 이제 마지막 정인신문이 예. 7월 8일. 7월 며칠 8일. 차례. 7월 8일. 6월 28일 공직선거법은 6월 28일, 위정교사는 7월 8일. 그렇죠. 예, 한 10일 차이니까 뭐. 한 열흘 차이네요. 예. 7월 8일이 마지막 예. 정인신문 그 쓸데없는 KBS 직원들 3명. 끝나면 예. 그것도 이게 서류 조사하고 예. 그다음에 그 최종 변론한 다음에 서정, 최종 하니까 변론, 그 이것도 선고. 이게 9월 달. 이것도 9월. 야, 이재명한테는 9월 달에 중요한 게 두 개가 선고되는 엄청난 일이죠. 낙엽이 지는 계절에 이재명도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 둘 중에 이제 어느 게 먼저 나올지는 좀 시간을 좀 다퉈봐야 되겠네요. 뭐 며칠 차일 것 같아요. 며칠 차이를 이제 청명이나 한식이나. 연달아 나오고. 그렇죠. 연달아 나오고 지금 재판이 총 이제 4개인데 그 대북 선거까지 그러면 대북 선거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화영 재판부가 그대로 하잖아요. 신진우 부장판사. 그러면 이화영 때 재판을 많이 했고 정인신문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별로 정인을 신청을 해도 다 기각해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빨리 그러니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검사가 예. 정인 신청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예. 아마 이제 이재명이가 쓸데없이 다시 한번 불러보자. 기존에 놓은 정인들. 우리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러면 이제 그 판사가 예. 다 기각하기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이화영 변호사가 질문을 제대로 못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받아줘버리면 예. 상당히 그 내년까지. 이건 내년까지 이제 간다. 저는 간다 봐요. 예, 내년까지 간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신진우 부장이 내년 2월에 바뀌어도 예. 판결문은 이제 그 배석 판사가 씁니다. 예. 그분들에게 얼마 전에 왔어요. 그럼 뭐 배석 판사들은 계속 이제 이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예. 후내년까지 2026년까지 근무해. 예. 판결 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예. 어차피 그건 어렵다. 예. 부장은 떠나도 판결문을 쓴 배석은 남는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누구죠? 서진우 부장판사. 뭐 이름 맞나요? 갑자기. 아니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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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우 부장판사가 예. 2월 달에 인사이동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그때 김미리 부장판사는 한 4년 동안 놔뒀잖아요. 김미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예. 사건은 이제 그 더 오래 있은 사람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거는 대법원장 마음이에요. 이미 이번에 3년째거든요. 따라서 이제 1년 정도 더 두고 마무리하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인사할 수도 있고, 그럼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인사해도 배석 판사가 이제 이어가면 되니까는 이건 이제 내년까지 가고, 그리고 또 하나 대장동도 이제 내년까지 가겠네요. 대장동은 이게 내년 더 갈 것 같아요. 1심이.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 위례, 백현동, FC 네 개잖아. 그렇지. 근데 FC만 해도 정인이 많거든요. 한 400여 냈죠. 그래도 김동연 부장판사 잘 질질 끌잖아요, 지금. 김동연은 이제 떠나겠죠. 떠나겠죠. 더 못 꺼내니까 다음 위임 올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당장 이제 눈앞에, 이재명 눈앞에 떨어지는 게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인데, 특히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만 형을 받아도 모든 게 날아갑니다. 국회의원직, 이재명 국회의원직, 당대표직 다 날아가고 피선거권 박탈되고, 그래서 다음 대선에 못 나오고, 더 어마어마한 것이 민주당이 선거 보증금 받은 거, 대선 보증금 434억 원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지금 재산이, 중앙당사 재산이 한 400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모자라요. 그 선거 보증금 토해내는 거. 자, 그러면 100만 이상이 나올까요? 지금 뭐 그전에 뭐 80만 원에서 봐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판사들이 형량을 그냥 뭐 얼마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판결문이 제일 끝에 가보면 이제 그 형을 정하는 기준을 공식처럼요. 판결문이 다 써놔야 돼요. 그 우리 이번에 그 이화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의 그 대법원의 기준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대법원 양형 기준표죠. 양형 기준표. 이재명은 이제 그 허위 사실이잖아요. 허위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걸 이게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한 게 있고, 상대를 비방해서 이게 낙선 목적으로 또 이게 허위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겠네. 낙선 목적은 이제 거의 한 2배 정도 가중돼 있다 보면 되고, 그건 이준석이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너 떨어져라. 선거 떨어져라. 예를 들어 이제 이준석이가 공영훈을 이게 딸까지 갭 투자를 했다. 갭 투자했다. 그러니까 저를 낙선 목적이잖아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 그다음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이게 허위 사실이 있잖아. 근데 이재명에는 이제 뭐 윤석열에 대한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은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김문기를 몰랐다 하고 백현동이 국토부 압력이었다. 이 두 가지 자기 당선을 위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다 봐야죠. 그 기준은요. 그 기준은 이제 가장 기본형을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법에 보면 이게 두리뭉실하게 5년 이하 몇 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은. 그렇죠. 이걸 세분화시켜 놨는 거예요. 유형별로. 기준표가 있네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준표. 기준표가 보면 기본형이요. 기본이 징역으로 갔을 때는 10월 이하. 10월 이하 징역 또는 또는 10월 이하 또는 징역과 벌금이 있잖아. 징역으로 가면 이게 10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벌금해라 이거지. 기본이. 80만 원 못 하네요, 그러면. 기본이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200에서 800 사이예요. 자, 여기에 가중 감경 요소를 쭉 써나면서 이제 최하 강경할 때는 얼마를 강경하느냐? 강경할 때는 이게 7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감경하면 70만 원. 야, 그러면 거기 아주 강경 있을 때 70만 원. 최하가 70만 원이지. 70만 원 이상 300만 원의 강경이고. 그다음에 가중 요소가 있다. 가중 요소 있으면 이제 팍 더 올라가고. 이럴 때는 이게 징역으로 가면 8월 이상 2년 이하. 그다음에 벌금은 500에서 1000만 원 사이. 이게 가중 요소야. 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있고 그 판사가 봐야지 재판할 때. 이제 자기 판사 재량도 있으니까 판사 재량이 이제 감형을 했을 때 가형을 했을 때 이렇게 근데 감형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러면은 8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근데 제가 가중 요소도 적어왔잖아요. 요소가 있으니까. 감경 요소는 없더라고 아무리 봐도. 감경한 요소는 없고 가중하는 요소는 있다. 많아요. 저는 이제 가중 요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첫째, 허위 사실이 선거 구민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때. 그때 백현동이 김인섭 씨 로비 때문에 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 압박으로 거짓말 해야 되잖아. 그렇죠. 김인섭 씨 로비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선거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어떻게 보겠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선거 국민이 중요한 판단에 대해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 이게 줬을 때는 가중 요소. 영향을 줬죠. 당연히 줬다 봐야지. 김문기도 대장동은 내 무관하다. 그때 대장동이 이수로 떠올랐을 테니까 영향을 줬죠 유권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가중. 그다음에 두 번째 가중 요소에 해당되는 게 보니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선거일 임박. 거짓말도 미리 한참 전에 하면 반박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선거일에 그래서 우리 옛날에 김만배하고 보면 대선 며칠 전에 하잖아. 그게 엄청난 가중 요소야. 터뜨리는 거. 가짜 뉴스 막 터뜨리는 거.
방어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뉴스타파하고 막 이게 뭐 커피 이야기 막 예, 그 예. 직전에 터뜨렸죠. 선거일 이렇게 돼 있어 법에. 3일 전 선거일에 임박하면 가중한다. 이것도 해당되죠. 이것도 둘 다 선거일에 임박했죠.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찾아봤더니 가중 요소가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은 경우. 다수. 상대방이 방송에서 나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지. 그 상대방. 몇 놈한테 예, 예. 거짓말한 게 아니고 예, 예. 여러 사람한테 전파성이 높잖아. 예, 예, 예. 상대방이 거짓말한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다. 이게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범행한 경우 이런 게 가중됩니다. 사회적 지위 영향력 그렇죠. 대표니까. 당 대선 그렇죠. 후보. 대선 후보 엄청나죠.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 이재명이한테 깎아줄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감형 요소는 아무리 차이가 없어요. 가중 요소는 많고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예. 두 개잖아. 이럴 때는 이게 2분의 1을 가중하게 돼서 법에. 백현동하고 김문계 두 개니까 두 개 다 유죄가 넣는다면 두 개 다 유죄가 넣으면 한 개 무죄 넣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예, 예. 두 개 다 유죄 넣으면 요 기준에다가 2분의 1씩 더하면 돼. 2분의 1을 또 더해. 예. 그러니까 기본 요소가 아까 제가 200에서 800을 했잖아. 예, 예, 예. 그럼 이게 둘 다 유죄면 2분의 1씩 더하면 300만 원에서 1200까지. 그렇네. 야. 이걸 범위를 벗어나려면 예. 판사가 특별한 사유를 써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 이 범위를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제 또 가형 요소, 가형이 아니고 가중. 가중 요소인데 가중 요소인데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면 판사가 아니야 그래도 이것은 감형을 해야 돼 하고 하려면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가 있는데 뭐 굳이 한다면 우리 대선 후보야. 아니, 뭐 여론 일이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갖다 댈 수는 없잖아. 갖다 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판사가 또 좌파 판사라서 근데 그 세 명이 요즘은요. 예. 세 명이 액수를 적어내가 나누기 3해요. 아 요즘 완전히 판사들 요즘 FM들 합니다. 그래요? 아, 요즘 판사들 옛날에 부장이 예, 예. 뭐 룸에 가서 술 한잔 사주고 예. 자기 밑에 애들 막 불이 묻잖아. 예. 요즘 이게 판사들이 다 몇 년 하다가 예. 변호사 오래 하다 와요. 예. 로스쿨 제도 생기면서. 예, 그렇네.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예. 부장하고 별 차이도 안 나. 그래서 요즘 이게 자기 주관이 또 그 역사에 남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오, 형량을 그 대법원 기준에 보면서 세 명이 의견을 적어내. 예. 그다음에 그 나누기 3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장 판사가 예를 들어서 80만 원 했는데 나머지도 배성 판사가 무슨 소리 300만 원 하면 680 나누기 3을 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서로 합의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예. 끝까지 안 돼가지고요. 네. 요즘 이제 판사 후배들 보면 계산기 들고 들어서 많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이게 그 대등 재판부가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대등한 사람 3명이 하는 게 고법에 그게 보통이에요. 대등하잖아. 그러니까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조국이부터 그래요. 예.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부터 하는 거예요. 예. 형량을 먼저 조국이가 2년이잖아. 예. 그럼 형량을 3명이 적어. 그럼 나누기가 2년이야. 예. 요거 투표하면 해. 그다음에 여기에 집행유예를 붙일까 예. 실행할까 요걸 또 표결해. 딱 그다음에 실행을 했잖아. 예. 요걸 또 법정 구속할까 예. 안 할까 요걸 또 표결한다니까. 그 순서가 있어 표결하는. 예. 형량 정하고 구속 여부 정하고 딱 이 순서가 있어요. 요즘 이게 그게 대법원 규정으로 이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네. 판사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게 FM대로 이 중요 사건들은 판사들도 지 이름이 다 사인되잖아요. 예. 그냥 헛수라인 안 가요. 자기가 알았네. 만약에 80만 원 때려가 영원히 불명예. 예. 아니 내가 배석 때 아무 주장도 안 했는데 80만이 나중에 대법관 될 때까지 따라다니잖아. 그렇죠. 평생 이게 내 불명예 되잖아. 자기가 재판한 거지. 그렇죠. 자기가 재판한 거지. 예. 아니 당신 옛날에 검증할 때 당신 옛날에 이재명이 눈치 봐가 80만 원 때렸잖아. 그렇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합의하는 거다. 요즘 은 에너지 없습니다. 부장들 요즘 부장들이 뭐 술을 안 사주니까 밑에 배석들이 안 따른다니까. FM 들어갑니다. 그지 뭐 술을 안 사서 안 그건 따르는 뭐 경우가 이제 농담이고. 농담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과거처럼 이 부장 판사가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과거에 재판하는 거 취재를 가보면은 옆에 배석 판사가 굉장히 어려 보여요. 어려 보이고 말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연수원 졸업하자 바로 한 게 배석이거든. 요즘 이게 로스쿨 되면서 법조인을 5, 6년 이상 해온다니까. 그게 그래서 나이가 다르구나. 많은 거야. 그럼 이재명에게 이제 그런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겠네요. 이제 불리하다 불리하게 돼서 근데 어쨌든 이재명 재판을 부장판사 좌파 성향의 부장판사가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 부장판사는 3분의 1이다.
그렇고 3분의 1. 예. 그리고 이게 극단적인 최저가 70만 원 이상이거든. 아, 극단적인 그것도 체제가. 극단적인 최저가. 예. 근데 극단적인 최저형이 갈 수가 없는 게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유죄 넣어버리면 저는 무조건 100원 넘는 거고. 야, 그게 가중되니까. 예. 근데 백현동은 저는 확실하다 보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문기 몰랐다 이것도 빠이 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두 개일 때는 100m가 없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예. 아, 두 개 다 유죄가 되면. 예. 벌금 99만 원은 나올 수가 없다. 이거 가지고 이제 다 따질 거 아닙니까? 법조인들이 그렇지. 평가할 거 아닙니까? 판사가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딱 떨어지네. 양형 기준표. 이거 따져보니까 딱 떨어지네. 강경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뭐 자백하는 것도 없고. 일단 1심에서 그게 나오면은 이재명은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되겠죠. 이제 보통 그대로 쭉 가면은 다음 대선에 나올 수가 없고 대표직 날아가고 이원직 날아가고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은 무엇보다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이 이재명을 민주당 사람들이 그대로 안고 갈까? 1심 딱 나오면은 1심 나오는 순간에 저는 아마 손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게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어떻게 계산을 해도 빠져나가지는 못한다. 벌금 100만 원 밑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거 위정교사. 위정교사도 실형을 여기서 이게 참고로 감경 요소도 읽어만 줄게요. 여기 이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감경 요소 가야지 70만 원, 80만 원 나오잖아. 조금 전에 못 찾았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가중만 제가 알려주고 해당되는 가중이 있는데 감경 요소 해당이 안 된다 했잖아. 근데 해당되느냐 한번 보시라고. 이게 대법원의 기준표 감경 요소예요. 첫째,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해서 소극적 가담. 사실상 이게 김진성 씨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가담했다. 이재명은 누구한테 압력받아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거 아니잖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게 해당이 안 되죠. 두 번째,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하다. 이게 뭐 약한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청 세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아까 소수거나 전파성이 낮다. 이건 방송에서 했으니까. 방송에서 했으니까 그거 강경이 안 되지. 그 외에는 없잖아요. 세 가지가 강경 요소예요. 그 세 가지만. 없잖아요.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그 가중 다 해당되잖아요. 아무리 판사가 봐줄래도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기준표가 있으니까는 그리고 또 배석 판사들이 있으니까는 절대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벌금형 말고 징역형은 안 나오겠죠. 그래도. 아마 이제 벌금 뭐 조금 때릴 것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아까처럼 기본에서 해가 한 300에서 500 사이 이렇게 때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올 거, 1심 판결이 나올 거가 이 위정교사인데 위정교사도 이제 9월 이 낙엽이 지는 계절에 이재명 또 축복 낙엽처럼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위정교사는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일단 재판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게 중요하고요. 재판에 영향 주냐. 이거는 이제 김진석 씨 정인이 주잖아요. 그다음에 그 위정한 재판이 중대하냐 안 하냐. 이거는 도지사가 날아가는 선거잖아. 그렇지. 그게 두 번째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감독을 받으면 가중한다 했잖아요. 지감독. 그래서 이게 김진성 씨는 경기도지사 지감독을 받잖아. 그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세 개. 그다음에 진지한 반성이 있냐 없냐. 없잖아요. 없지. 이거는 위정이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50%가 벌금, 50%가 징역이에요. 근데 이 50% 중에 절반이 집행유예. 그다음에 절반이 실형이에요. 그래서 김용원 2명이 구속돼 있잖아요. 이거는 법리만 가면 이거는 구속 사안입니다. 벌금이 아니고. 이거는 구속 사안이라니까. 집행유예도 아니고. 집행유예도 아니고. 왜? 이것 때문에 경기도사 선거 결과가 뒤바뀌어 버렸잖아.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가가 얼마냐고. 백현동에 사업하면서 그 돈 준 거 있잖아요. 김인섭 씨하고. 지감독 거의 협박했다고 돼 공장에. 이재명이 협박을 했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김진성 씨는 협박을 당한 입장이잖아. 제가 보기에 그리고 자백하잖아. 김진성은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 집행유예. 김진성. 그다음에 이재명은 시킨 거 더 나쁜 놈이죠. 실형. 이게 법조계 이재명 이름 가리고 하면 이거야. 이름 가리고 하면. 이름 근데 모르지 이제 이름은 김동엽 이름을 보니까. 부장 판사 이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름 가리고 하면 저는 법조계 기준만 제가 양 기준만 말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실형을 선고를 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해버리겠네. 이재명 이름 가리고 하면은. 이름 가리면 그렇죠. 이름 가리면 법정 구속. 이름 가리면 이게 벌써 영장이 청구됐죠. 그렇죠. 벌써 영장 청구됐고. 자, 이거 참고로 이게 유창무에도 소명된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무죄 절대 안 놉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집행유예 이상 넣어야 배지가 드러나요. 그렇죠. 이거는 벌금형은
배지가 안 드러나면 선거법이 아니잖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 예, 예. 날아가고 다른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데 요즘 금고를 안 때리니까 그냥 집행유예 이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일반인 같으면은 바로 1심 9월 달에 법정 구속이 될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김동연 판사가 법정 구속은 좀 안 시킬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징역형만 때려주면 뭐 예, 되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엄청난 타격이 되는데 자, 이 지금 새로 이제 시작된 이 대북송검은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 거죠. 지금 이하영 재판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한 그 부장판사가 그대로 이 신진욱 부장판사가 그대로 이것을 사건을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판결이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은수미 그 후임 성남시장 법정 구속했잖아요. 그래서 1심 나올 때 법정 구속을 시켜버릴 것 같은 느낌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그까지는 신진우 못할까? 부장이 아니 선고하면 100% 법정 구속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거는 신진우 부장이 원칙주의자예요. 눈치 안 볼까요? 전부 아예 그 눈치 안 봐요. 아 그래요? 그분은 이게 잘 알아요. 잘 아시잖아요. 아, 잘 알죠. 너 2년을 재판 받았고 그분 잘 알죠. 재판 받은 재판 평판 많이 받았다는 받고. 이야기가 이제 재판장에서 변호사 대 이 판사로서 김만배 사건. 김만배 사건. 예. 근데 예. 원래는요 배당을 법원장이 신진우한테 하는 게 맞아요. 왜 법의 기준에 보면 예. 무작위 추첨을 하되 예. 공범이 있거나 관련 사건일 때는 우선 배당한다고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전산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전산해가지고 14부로 갔으면 예.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수원에 4개의 형사부가 있는데 예. 부패 전담이 2개가 있고 예. 11, 14. 예. 근데 김혜경에는 13부에 있어. 예. 김혜경이 법과 재판은 예, 예. 13부.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11부로 당연히 그냥 배당하는 게 맞아요. 예, 예, 예. 재판을 다 그분이 해왔잖아. 예. 내용을 알고 잘 공범자잖아. 알고. 예. 김성태가 공범자고 이화영도 이게 공범자잖아요. 근데 아마 법원장이 눈치를 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로 한번 돌려봤는데 예. 50% 확률이잖아. 50대 50이죠. 만약에 저 14부 갔으면 큰일 날 예, 뻔했다니까. 예. 그렇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11부로 온 거는 이거는 이제 그 하늘의 뜻을 봐요. 야, 이거 저는 진짜 이거 대단한 운입니다. 왜 그 배석은 2년 더 있거든. 예, 예, 예. 판결문을 배석이 선다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논리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 딱 대북 스마트팜 대납 중요한 거는 스마트팜 500만 불. 예. 그다음에 방북 비용 300만 불. 예. 이 뼈대는 못 바꾼다 이거. 딱딱 맞아 떨어지네. 뼈대가. 예, 예. 아예 이재명이는 뭐 보고받은 안 받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아예 800만 불 자체가 쌍방울의 자기만을 위한 거냐? 그렇죠. 아니면 이게 경기도 걸 도와준 거냐? 예. 이게 핵심이잖아. 예, 예. 근데 이게 11부에서 바뀌냐고. 뼈대가. 예. 그다음에 김성태 말을 신빙해버렸잖아. 그렇죠. 통화인 거 다 썼잖아. 예, 예. 그럼 이게 이재명이는 뭐 11부에서 재판하면 재판할 필요가 없어. 예. 형량만 정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자기들은 두 가지 대응 쓸 거야. 하나는 이제 서울로 보내줘. 아, 그거, 그래, 그 두 가지 있더라고. 제가 그거 한번 써먹는데, 예, 예, 예. 야, 김만배도 그때 서울서 재판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수원에 그 재판을 우리가 했잖아. 거기서 2년 6개월인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김만배가 서울로 보내달라 그랬거든. 예, 예. 나도 보내달라 그랬지. 난 서울 가까우니까. 예, 예, 예. 근데 검사도 오케이 보내줄게 해서. 예, 예. 검사도 보내준다 했다니까. 예, 예, 예. 근데 서울의 법원에서 안 안 받아? 아, 안 받아. 그럼 신진우는 그러더라고. 예. 서울에서 받아야 보내줘. 자기는 중립이래. 그렇죠. 서울 법원에서 안 받아. 예. 그래서 김만배 씨가 대법원까지 갔다니까. 아. 이 대법원까지 항고할 수 있거든. 예, 예. 관할을. 왜 서울로 안 옮겨주느냐. 예. 그 대법원에서 이게 별건이니까 예. 그 뇌물 사건이고 예. 수원에 해라고 나가지고 우리가 수원에서 2년 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재명이는 김만배 씨보다 더 서울 올 이유가 없어. 어디로 옵니까? 서울이 뭐 대장동에다 갖다 붙이려고? 더 몇 년 끌려고? 그렇지. 갖다 붙일 사건도 없고. 예. 그다음에 새롭게 서울에 배당하는데 관할이 없어. 예. 이재명 집이 서울입니까? 계양동이. 범죄지하고 주소지야. 예. 옛날에 주소지가 수원법원이잖아. 그렇죠. 성남이니까. 예, 옛날에 그래서 그 그게- 사건 당시. 그래서 그 사건이 그된 거거든. 예, 예. 서울로 불법이라니까. 예, 예. 올 이유가 없어요. 올 이유가 없고,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신진욱 부장판사가 맞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이 남은 카드는 기피 신청인데. 법관 기피신 이하영이 했던 거. 이화영이 한번 써먹는데 예. 우리 판례가요. 재밌는 게 그 대법관이 엄상필이라고 있잖아. 예, 예, 예. 조국 사건 하죠. 예, 예, 예. 엄상필이. 예. 근데 엄상필이가 대법관이 고등법원에 있을 때 정경심의를 4년을 때렸어.
그럼 이게 그렇죠. 기피 신청이 될까요? 그렇죠. 예, 예. 똑같잖아. 예. 정경심이 4년 때렸으니까 조국에 대해서도 안 좋게 볼 거 아니야. 예. 근데 지금 조국 주심이잖아. 그렇네. 그 기피 신청 내봤자 받아줍니까 대법관이? 근데 신진우 부장이 똑같아. 이화영이 9년 6개월 때린 거하고 이재명이 기피 신청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똑같은 구조잖아. 그러니까 대법원에 가도 엄상필 대법관이 그 선례가 있잖아. 예. 그 원래는 이게 오히려 그 기피 신청이 아니고 오히려 그 우선 배당한다니까. 예. 공범자일 때는. 예. 따라서 이제 기피 신청도 제로다. 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딱 떨어지게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신진우 탄핵한다고 안 할까요? 그렇죠. 근데 그 역풍이 엄청 불걸요. 그렇죠. 신진우 부장이요. 예. 탄핵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 평소에 말도 없고 아, 예. 가만히 듣고 있어. 정의신문 할 때도 끼어들지도 않아. 말도 없어. 예. 그리고 이게 워낙 FM이라가 상대가 변호사가 요래 신청하고 하면 하나하나 따져봐. 절차를 엄청나게 중시해. 예. 조금의 불법의 여지도 없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뭐 이게 탄핵을 저번에 기피 신청도 안 되는데 예. 탄핵을 뭐로 합니까? 그렇네. 뭐 불법이 있어야 탄핵할 거 아니야. 아니 책잡이 짓을 안 한다니까. 사람 차분하게. 근데 형량만 세. 예. 평소에는 말도 목소리 나가다 차분해. 말도 안 해 별로. 아주 이게 근데 검도 한다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칼잡이. 예. 그래서 저는 뭐 외유내강이. 탄핵은 이게 엄청나게 역풍이 불고 예. 탄핵하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에서 가만히 안 있지. 아,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때는 가만히 안 있죠. 예. 여기 저는 재판이 가는데 예. 여기서 제가 검찰한테 중요한 제가 팁을 하나 줍니다. 아, 예. 검찰한테. 검찰 예. 신속한 재판이 중요한데 예. 극단적으로 보면 검찰 정의는 한 명만 신청하면 된다. 아, 한 명만. 극단적으로 보면. 누구? 그건 이제 생각 못했죠. 아, 예. 한 명만 신청 더 하자. 응. 누구냐면 이화영을 조사했던 검찰 수사관. 검찰 수사관. 예. 이화영의 진술 조서를 받았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계장. 예. 계장. 예. 왜? 예. 아니 이화영이가 검찰에서 그렇지. 다 자백한 조서가 있잖아. 그렇죠. 이걸 이제 증거로 내야 되잖아. 예. 그 이걸 내려면 이제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때 조서를 받았던 네. 수사관이 법정에 나와 가지고 네. 그때 변호사 입회하에 이화영이가 이게 맞다.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네. 내가 그대로 이게 작성한 겁니다. 네, 맞다. 요걸 인정해 주면 그게 증거가 돼 가지고 이제 그 믿을 수가 있거든 증거 능력.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하영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나서 번복을 했어도 번복한 거는 놔두고 이 계장의 수사관의 이야기가 확인이 되면은 그 증거 능력이 된다 그대로죠. 이제 판사는 어느 걸 믿는지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 예. 물론 이게 뭘 믿을지는 판사 마음이야. 그렇지. 뭐 법정에 부인한 걸 믿을지 그 검찰의 진술을 믿을지는 예. 판사 마음이야. 자유심정. 그렇지만 이게 증거 능력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원래 불법 위법 수집 증거는 판사가 그걸 못 믿어. 증거 체계를 못 들어오니까. 따라서 이게 극단적으로 보면 그 한 명만 해도 충분한데 뭐 이게 중요한 사람 몇 명 부르겠죠. 알겠습니다. 야, 이게 저 갑자기 오늘 이게 사실 우리가 준비를 안 한 주제였어요. 준비를 미처 안 한 주제인데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또 우리 서정우 변호사께서 제가 준비 안 했다는 이야기고 양형 기준표 가지고 이렇게 저는 엄청 준비해 왔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준비 안 했다는 제가 주제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양형 기준표를 하나하나 이거 맞춰보니까 완전히 빼박이네, 빼박. 이재명은 그 올 가을에, 여름에 막 구형도 때려지고, 여름에 마지막 그 정의신문도 있고 하고 나서 그 뜨거운 여름 지나고 가을에, 그러니까 판사들 휴가 끝나고 오네요. 판사 휴가 끝나고 그렇죠. 가을에 예. 추풍낙엽처럼 날아갈 운명이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6월 15일 보내드리고 있는 설종의 법대로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